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신경과 이선민입니다. 아마 아주대병원 TV 구독하시는 분들은 건강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면서 관심이 생기는 질환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게 제일 걱정이 되시나요? 치매도 걱정 많이 하시죠. 실제 외래로도 걱정이 돼서 미리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알츠하이머병의 신약 치료, 레켐비, 레카네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치매하면 돌이킬 수가 없는 병이고 기억을 잃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 통념을 이제 뒤집을 수 있는 치료제가 등장한 게 최근에 이제 매스컴에서도 화제가 됐던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제는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이제 타겟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치료제고요. 정말 이것이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키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치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질환 중 하나가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은 그 신경퇴행성 질환, 그 원인 질환 중에서도 이제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알츠하이머다 하면 치매로 동의어로 이제 생각하신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알츠하이머 병은 원인 질환 중에 하나고 알츠하이머 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에 의해서 인지 저하가 있는데 아직은 일상생활까지 침범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라고 표현을 하고, 일상생활 기능 저하가 일정 수준 있어서 치매 상태가 초래가 됐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알츠하이머 병의 치료가 안 된다는 통념이 있었느냐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기존의 치료는 어떤 증상을 좀 개선해 주거나 특히 부족한 물질을 보충해 주는 형태로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물질이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아세틸콜린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콜린 세포 수 자체도 이제 감소하게 되고 관련된 수용체 기능도 떨어지고 하면서 그 농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기존에 가진 약제를 써서 아세틸콜린 농도를 높여주는 식의, 그래서 증상 개선을 일부 도모해보는 식의 이제 치료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던 치료입니다. 레카네맙은 기존 치료와는 다르게 이제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 물질을 제거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발병 과정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치료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원인 물질로 꼽히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제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특히 이 레카네맙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이제 뇌에서 없앰으로 인해서 이제 병의 진행을 좀 억제를 해보고, 그다음에 병의 그 진행 과정을 완화시켜 보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 물질 중에 하나를 이제 제거함으로 해서 질병 과정 자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에서 게임 체인저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약군과 투약하지 않은 군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18개월간의 투약 기간 동안에 이제 2주마다 이제 주사를 맞는 과정을 거쳐서 치료를 했는데, 투약군 같은 경우는 투약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인지기능 저하가 27% 정도 더 늦은 것으로, 이제 늦춰진 것으로 이제 관찰이 됐고요. 아밀로이드가 감소해서 음성으로 이제 확인이 되어서 이게 효과가 있는 약제구나 해서 이제 검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서 미국 FDA에서는 이미 승인이 나서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이제 투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작년 5월에 허가가 떨어져서 작년 연말 12월부터 특히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약이 나왔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투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레카네맙은 알츠하이머 병 신약 치료제로 개발이 된 것이라서 인지저하의 원인, 주된 원인 질환이 알츠하이머 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 인지저하 수준이 경도인지 장애와 경도치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초기 단계일 때 이 약을 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의 이제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아밀로이드가 이제 축적이 되면 어떤 신경세포 시냅스가 이제 소실이 되고 신경세포 독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뇌 위축 등의 이제 변화, 퇴행성 변화가 유발이 되고 위치에 따라서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결국은 그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치매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그 아밀로이드가 결국 이 일련 과정에 어떤 초기 단계에 작용하는 원인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이미 진행한 상태가 아니라 비교적 초기 단계 증상을 보이는 분을 대상으로 사용을 하는 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여 방법은 정맥주사로 투여를 하게 되고요. 2주 간격으로 18개월 동안 투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약인데 그럼 효과만 있는지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약이든지 간에 사실은 의도한 효과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어떤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부작용이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약이 사실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카네맙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뇌 부종과 뇌 출혈로 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신약 치료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